안녕하세요. 피치포크를 통해 쉬운 매매를 연구하는 파탄범입니다. 파탄범의 쉬운 매매. 오늘은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다양한 난이도의 자료를 소개하기 전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기본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할 거래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콘텐츠를 다양하게 구성함에 있어 차트의 가장 기본인 난이도가 낮은 초등학교 수준의 콘텐츠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또 제가 유일하게 다루는 대학교 과정인 피치포크까지 컨텐츠를 구성할 거예요. 오늘은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차트에서 기본, 초등학교 컨텐츠인 거래량입니다. 나는 이미 차트의 선도 긋고 매매도 하는데 너무 쉽다고 느껴지는 거래량, 이 초등학교 수준의 거래량을 왜 알아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왜 알아야 해?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생각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혹시 유의미한 거래량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매매하시면서 들어보신 적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여기 유의미한 거래량에서 유의미하는 어떤 말을 뜻할까요? 자신있게 나는 개념을 알고 있어 하면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학습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따라서 파탄범의 차트 초등학교 컨텐츠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개념을 학습하고 또 가령 내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정확히 알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쌓을 때 어떻게 하죠? 맞아요. 기둥부터 만들고 그 위에 층을 만들어. 그리고 또 기둥을 쌓고 한 층 또 놓고 천장을 만들겠죠? 자, 근데 우리 이 건축할 때와도 똑같이 학습할 때도 똑같이 차트도 배워야 하는데 우리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트레이더가 되고 싶은 코린이 여러분들은 차트를 공부할 때 엘리어트 파동 그리고 1파, 2파, 3파, 4파가 나오는 LBC 파동 그리고 하모닉, 나비 등의 다양한 캔들 모양이 있겠죠. 대부분 코린이들이 이런 하모닉 그리고 차트 패턴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같은 코린이 단계에서 쓰기엔 너무 어려운 매매에 직접 사용하게 되는 직접 쓰는 스킬부터 배웁니다. 이는 건물을 지을 때 마치 기둥을 짓지 않고 그냥 층만 쌓는 요즘에 아주 논란이 된 무량판, 기둥이 없는 무기둥 건물을 만들게 되는 꼴과 같습니다. 요리를 배울 때 칼질 먼저 배우지 않고 마라탕부터 끓이는 칼질 할 줄 모르는데 마라탕을 끓이게 되면은 요리가 맛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기분 건강이 되는 기둥을 쌓지 않고 층과 지붕을 쌓아 집 전체가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매매로 치면은 트레이딩이 금방 무너지게 되죠. 또 칼질을 할 줄 몰라 요리를 하다 막히고 다치고 완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리가 맛없어지게 되고 트레이딩이 맛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의 기둥, 요리의 칼질인 차트의 기본이 되는 차트 초등학교 컨텐츠의 거래량, 차트의 기본인 거래량부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또 트레이더들이 말하는 유의미한 거래량이 무엇이고 어떻게 인지해야 되는지 거래량부터 우리 한번 학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 초등학교 과목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의 계열성은 거래량을 우선 설정해야겠죠. 거래량 설정하기, 차트의 가치 거래량을 설정해 볼 거예요. 그리고 유의미한 거래량을 설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해 볼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에 내가 의미를 한번 직접 생각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직접 매매까지 하는 타점까지 잡는 것을 한번 우리가 개념과 이해 그리고 적용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첫 번째로 거래량 설정하기에 앞서 거래량에 대해 무엇인지 한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거래량, 차트에서 보이는 거래량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말인지 한번 나무위키 그리고 주식 백과사전 같은 곳에서 긁어왔어요. 자, 거래량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말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수량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고 매수자, 매도자 사이에서 거래된 주식의 양을 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또는 어렵게 말이 쓰여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쭉 정리해 보자면은 쉽게 생각해서 거래량은 내가 설정한 시간, 내가 즉 차트에 입력한 1분에서 한 달까지 시간 안에 나타난 거래된 매수, 매도의 총 합입니다. 예를 들면 설정한 시간이 1시간, 그렇다면 이 거래량의 막대기는 1시간 동안에 설정된 매수, 매도의 총 합이 되겠죠. 1시간 동안 설정된 매수, 매도의 총 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매수가 적고 매도가 적을 경우 총합이 작으니 크기가 작게 나타나겠고 매도가 많고 매수가 많을 경우 즉
거래량이 많을 경우에는 장대 거래량이 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차트에서는 이 거래량이 어떻게 표현되나 볼까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캔들이 있고 그 캔들에 대한 거래량이 있습니다. 캔들이 있고 그 캔들에 대한,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눈에 단번에 보이는 거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적은 거래량, 여긴 좀 거래량이 적어 보이네. 여긴 좀 거래량이 많아 보이네. 이렇게 간단히 봤을 때는 작은 거래량 그리고 많은 거래량만 눈으로 차이를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보이는 차트 화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부터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봉의 색깔에 따라 거래량이 색깔이 나온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양봉이면은 양봉 색깔의 거래량, 음봉이면은 음봉 색깔의 거래량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 거래량의 색보다는 캔들의 크기, 캔들의 색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캔들을 다룰 때 더 길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거래량의 크기, 거래량의 높이라고도 하죠. 거래량의 높이 또는 거래량의 크기입니다. 큰 거래량, 작은 거래량, 이것만 우리는 오늘 중요하게 보면 돼요. 자, 큰 거래량, 작은 거래량이 있는데, 자, 우선 거래량의 크기와 높이를 보고 여기는 거래량이 많구나. 거래량은 매수, 매도의 총합이라고 하였어요. 그럼 매수, 매도의 합이 많구나. 그리고 여기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구나. 매수, 매도의 합이 상대적으로 적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래량에 대한 기본에 대해 알았으니 이번에는 트레이딩 뷰에 우리가 같이 거래량을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트레이딩 뷰 화면을 켜시고 차트 상단에서 지표 클릭 그리고 볼륨 거래량을 검색하면 밑에 거래량이 생성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트레이딩 뷰 화면에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이 트레이딩 뷰 화면을 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캔들만 있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캔들만 있고, 그리고 백지 상태일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표를 같이 눌러봅시다. 지표 누른 다음에 볼륨이라고 검색합시다. 볼륨 하면은 거래량이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 지표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아까 보듯이 여기는 거래량이 많았고 매수 매도의 총합이 많았구나. 여기는 매수 매도의 총합이 적었구나.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같이 따라오면서 봅시다. 여기는 매수 매도가 많았구나. 여기는 제가 계속 여기는 많았구나. 여기는 적었구나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는 어떨까요? 이거 적다 해야 될까요? 많다 해야 될까요? 여기는 거래가 없다 해야 될까요? 좀 애매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제가 머릿속으로만 거래량이 많았고 그리고 조금 적은가? 여기도 적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뭘까요? 맞아요. 객관적이지 못하고 제 머릿속에 있는 표현으로 많다 적다 추상적인 주관적인 표현으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머릿속 추상적으로만 거래량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트레이더들은 혼자 매매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을 전 세계 수백만의 트레이더들이 같이 지금 실시간으로 1분 1초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추상으로 여기가 많다 하는 것이 아닌 모두의 객관적 단어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의 객관적 단어로 만들어야 해요. 이때 어떻게 객관적 단어로 만들 수 있느냐? 제가 위에서 한 질문인 유의미한 거래량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